오늘은 부자들의 독서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도서는 이혜성 작가님의 1등의 독서법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참고 문헌을 더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제프 베조스, 앨런 머스크, 스티브 잡스 등 다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학습 기계라는 것입니다. 책을 굉장히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아시아, 일본 최고의 부자인 손정의 역시 독서를 강조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시절 병상에서 4,000권을 독파한 것이 부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하죠. 현대로 돌아와서 한국 통계 자료도 이 독서와 부의 관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0억 원 이상의 자산가들 약 170명을 조사했을 때 그 중에 30%가 1년에 30권 이상을 읽는다는 거예요. 약 70%인가가 20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고 또 나왔습니다. 일본 통계를 보면 20에서 60대의 1000명을 대상으로 봤을 때 연수입이 높을수록 한 달 도서 구매비가 높았어요. 반대로 말하면 연수입이 낮을수록 책 구입비가 낮았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부자 200명과 빈자 1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여기서의 부자의 기준은 연봉은 한 2억 원 정도, 자산은 한 30억, 그리고 빈자의 기준은 연봉은 약 3천만 원, 그리고 자산은 500만 원 미만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부자의 88%는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 30분씩은 꼭 독서를 한다는 거예요. 30분 이상. 그런데 빈자는 2%에 불과하다는 거죠. 88대 2. 어마어마한 차이 같습니다. 이처럼 부가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독서를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들죠? 부자들은 왜 독서를 할까요? 바로 앞서서 연구조사에서도 봤듯이 경제적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그 운명, 그거를 바꾸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독서가. 그래서 한 위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의 거대한 운명의 축을 바꾸는 힘이 독서에 있다. 어떤 벤치마킹 모델이 중요한데 그 벤치마킹 모델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아주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자주 언급하는 철학 중에 하나가 안티프레질이잖아요. 이 안티프레질의 철학을 말한 사람은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에 속해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나심 탈레브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철학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분의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빌 게이츠는 뭐라고 하느냐?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대신 성장형 사고방식과 후천적 노력으로 그 불공평함을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독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들어요. 독서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독서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또는 얼마나 책을 읽어야 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답을 주는 게 바로 이 1등의 독서법이라는 책과 기타 참고 문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잘 믹스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부자들의 독서법 3가지라고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그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볼게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는 생업에 맞는 독서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생업, 본업과 가장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 두 번째는 최대 30권을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30권 정도의 책은 최소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책을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는데요. 좋은 책은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첫 번째, 생업에 맞는 독서를 한다. 처음에 독서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막 아무 책이나 읽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그게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독서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커피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커피에 관해서 공부를 하거나 만약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으면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리더십 이런 것들,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하는데 재무라면 회계나 통계 등을 공부해야 되고요. 근데 약간 뜬금없이 뜬구름 잡듯 내 상황과 맥락은 전혀 무시한 채 예를 들면 이런 책을 읽는 거예요. 순수 이성 비판, 데카메론, 신라원 이런 책을 읽는 겁니다. 이런 책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본성적이고 궁극적인 측면을 조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지만 내가 아직 독서 습관이 그쵸 책을 좋아하는 그런 게 잘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책을 읽게 되면 길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생업과 본업과 연관 있는 책부터 읽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말 그대로 자본,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선은 경제적인 성취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생계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본인뿐만 아니라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거기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돈이 필수죠. 그래서 이 저자가 제안하는 독서법이 뭐냐면 바로 이름하여 목적이 있는 독서입니다. 목적이 있는 독서.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생업, 본업에서 경제적인 성취를 달성할 수 있는, 본업을 더 잘할 수 있는, 본업과 연관되어 있는 독서. 생업에서 돈을 만드는 독서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최대 30권 이상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우선 30권만 읽는다고 목표를 잡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분야에서 100권을 읽으면 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틀리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100권 읽으면 벌써 마음속에 정신적으로 허들이 생긴다는 거죠. 진입장벽.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는 거는 30권 정도로 우선 목표를 삼고 읽어 나가기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그 심리적 압박감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부자들의 독서량을 살펴봤더니 빌 게이츠가 연간 50권 정도를 읽고 주커버그가 23권 정도를 읽는데요. 엄청나게 바쁠 거 아니에요. 세계 막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들의 회장이자 그쵸 CEO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쁜 CEO들도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독서를 해서 약 23권에서 50권의 책을 1년에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2권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24권이니까 주커버그의 독서량이 나오죠.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강조하는 한 달에 2권, 2주에 1권씩 그 책 분량과 비슷하죠. 여기에 한 5권, 6권 정도를 더하면 한 30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업, 본업과 당장 관련있는 책 30권을 골라서 읽어 나가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권을 완수하면 그때 이제 50권, 100권으로 늘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결합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는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겠죠? 어떻게 하느냐? 독서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책을 너무 많이도 덜도 말고 30권. 그러면 이 30권은 어떻게 택할 수 있느냐? 검색하면 금방 나오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책들을 검색해서 겹치는 것만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검색을 할까요? 1번, 생업과 본업과 연관이 있어야겠죠? 내가 커피숍을 운영하니까 이런 게 검색어 주제가 될 거예요. 커피 만드는 법, 로스팅, 커피 원두, 그리고 또 내 매장을 알려야 되니까 SNS 마케팅, 그리고 스타벅스의 역사, 스타벅스 CEO 이야기 이런 것들도 좋은 내용이겠죠? 이렇게 해서 책 리스트를 추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정독해 가면서 내게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취합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3번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3번이 뭐였죠?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다고요. 단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읽으라는 건데요.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중도에 포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포기해도 되냐? 그 이유는 30권 정도 선정을 하고 읽어 나가다 보면은요. 이 책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인데 이 책은 굉장히 쉬운 비유와 예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30권 정도 읽어 나간다고 하면 겹치면서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 과감하게 중도 포기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반복해서 꼭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반복해서 읽을까요? 적용하기 위해서. 그 책에서 말하는 맥락과 내 현실의 맥락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 맥락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 책에서 말하는 상황, 맥락, 인사이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재독, 삼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의 독서법 세 번째 요령이 뭐예요?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지만 좋은 부분은 반복해서 읽어서 내 거와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1번과 2번과 3번 생업과 연관된 거 30권 끝까지 안 읽어도 반복해서 읽는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자, 책 선정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현재 싱큐베이션 4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싱큐베이션 4기에는 여러 독서 모임이 이제 개설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생독서 사장님들의 생존 독서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은 1인 기업,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1인 기업자들을 대상으로만 해서 독서 모임을 여는 그룹이거든요. 자, 그러면 1인 기업자들, 아까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런 독서 모임에서 어떤 책을 뽑았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책을 선정하는 그 노력과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10권을 뽑아놨어요. 훅, 창의성을 지휘하라, 림브랜드, 순간의 힘, 일취월장, 컨텐츠의 미래, 그로스 IQ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책 선정에 있어서도 벌써 3분의 1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읽어 나가야 되는데 혼자 하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독서 모임을 신청해서 뽑혀가지고 같이 읽고 토론하면은 그게 더 내 삶에 더 적용되기도 쉽겠죠. 맥락화 시키기가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30권을 다 읽은 후에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죠. 자, 아까 카페집 그거를 운영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카페가 있고 우리 맞은편에 김 사장님의 카페가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30권을 읽고 만약에 김 사장님은 30권을 읽지 않았어요. 자, 어떤 카페가 더 준비가 된 카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잘 될 확률이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답은 자명하지 않은가요? 스타벅스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여러분 스타벅스도 다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커피숍들을 다 압도한 거예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은요, 식당 운영을 막 10년에서 30년까지 열심히 해오셨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식당들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기초적인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10년, 30년을 그것도 이렇게 장기간을 운영을 해오셨을까? 백종원 대표님이 가서 하루 이틀 조언만으로도 모든 음식이 막 소진되고 완판되고 음식이 엄청 맛있어졌다 막 이런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골목식당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 내용의 대부분이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라는 책에서 많이 적혀 있어요. 대표적으로 메뉴 수를 줄여라. 그리고 손님 응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책을 읽었으면 훨씬 더 그 백종원 대표님의 지식과 지혜를 흡수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책을 읽지 않으니까 10년, 30년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제대로 노력하지 않은 거죠. 그쵸? 세월이 야속한 거죠. 자, 이렇게 백종원 대표님의 장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한 권, 두 권 독파해 가는 거죠. 그 30권에 이르렀어요. 30권에 이르는 순간 회사나 카페나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독서 습관도 들고요. 여기에서 이제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겁니다. 50권, 100권으로.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 확장과 더불어 좋은 카페 사장님이 되기 위해. 왜냐? 직원을 다룰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존 독서, 그래서 본업과 연관된, 커피와 연관된 독서를 위주로 했다면 이제 점차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리더십, 경영 철학 이런 쪽으로 독서를 확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생업에서 시작해서 철학으로 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책도 읽어가다 보면은요, 다 이런 순서로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까지는 자영업자로 봤는데 내가 자영업자가 아니고 회사원이라면 어떨까요? 회사원이라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죠.
내가 인사, 재무, 내가 일하는 산업, 거기에서 키워드를 검색해서 30권의 책을 우선 뽑는 겁니다. 내 본업과 연관된.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은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0권을 끝냈어요. 같은 부서에 속해 있는 다른 동기들과 비교할 때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5년차, 10년차라는 세월의 격차가 나는 과장님, 부장님보다도 더 유능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결코 허언이 아닙니다. 독서광들이 많이 그런 퍼포먼스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계몽 사상가인 볼테르의 이 명언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그 세계는 책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뭐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요? 책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자들의 독서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선 부자들은 독서를 즐기죠? 미국, 일본, 한국, 과거, 현재 할 것 없이 공통입니다. 독서와 수입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죠? 독서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어떻게 얼마나 읽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1등의 독서법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크게 3가지. 첫째, 생업에 맞는 독서를 한다. 둘째, 최대 30권을 넘지 않는다. 셋째,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반복해서는 읽자. 여러분, 이 3가지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시죠? 이해가 잘 되셨죠? 여러분들이 이 부자들의 독서법 3가지 요령을 꼭 체화시키셔가지고요. 사회, 경제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